네, 일주일의 마무리, 날씨마저 참 좋은 금요일입니다. 궂은 날씨나 화창한 날이나 이 시간에 알짜구구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알찬 정보들로 모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성우 M&D 부동산 연구소 대표, 김원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전무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077-6357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과의 소통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출발해 볼 텐데 두 분께서 준비해 오신 부동산 알짜 지역들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이성우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일까요? 네, 부동산을 보게 되면 안 오른 적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잠시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 오른 적이 없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연체 없는 임차인들이 많은 곳이죠. 우량 임차인들이 그만큼 많고 그런 또 지역들은 또 직장인 인구들이 많은데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남과 잠실 쪽에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있고 우량 임차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어떠한 유업 요인으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고 반등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대표적인 도시죠. 역삼동의 다세대와 그다음에 송파구의 대표적인 도시 잠실동의 다세대 물건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오르는 곳은 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시 걱정 없는 잠실동과 역삼동의 물건 준비해 오셨고요. 우리 이번에 김원준 전무이사님께서는 또 어떤 지역 챙겨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지역은 거래가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월세가 워낙 잘 나오고 전세는 아예 없다시피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 서대문구 대신동입니다. 이곳은 연대와 이대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하숙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다중주택, 꼬마 빌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안 파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함께 강남 3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송파구, 송파동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대신동과 송파구까지 정말 이 내적 정말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먼저 이성우 M&D 부동산 연구소 대표가 준비해 오신 부동산 알짜 정보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주택입니다. 고선 신잠실역이 개통 시 도포 1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층 중 4층에 방 1개와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4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월세 시 8,500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먼저 만나볼 곳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주택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초역세권이란 말이 꼭 들어맞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초역세권 물건들은 그만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가가 매우 높고 제한적인 입지이면서 희소 가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적 가치가 높아서 향후에 어떤 황금성이나 이런 부분이 매우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이 화랑기에는 시세 상승 폭이 매우 높고요. 부동산 화랑기가 아니더라도 초역세권의 그런 장점 때문에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이제 선호하는 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그 황금성 면에서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물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물건 자체는 잠실동입니다. 9호선이고요. 3단계 연장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9호선이 올해 10월 달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요. 현재 공정 상태로 보게 되면 95% 정도 공정이 됐습니다. 지하에는 이미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층부에는 출입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몇 개월만 있게 되면 이쪽에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중에서도 서울시의 대중교통 중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히지 않고 바로 원하는 시간대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서울 전 지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된다라는 의미는 그 의미 자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그쪽에 인프라나 어떤 편의시설 자체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거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2롯데월드가 이미 완공이 돼서 지금 많은 임차인들과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업무시설에 또 직장인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유동인구까지 상주인구 플러스 유동인구까지 합하게 되면 약 5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인구들이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근 시장의 어떤 상권의 확대와 그다음에 직장인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이로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상권이나 방이도 먹자 상권이나 신천역 먹자 상권을 통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월세 자체도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0월에 정말 황금노선 9호선 신잠실역이 개통하면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의 물건이고요. 주위에 상권도 잘 형성되어 있고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곳입니다. 우리 개발 호재를 짚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 매물은 잠실동인데요. 잠실동에서 가장 가까운 개발 호재 이미 완성이 됐죠. 제2롯데월드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관광객이 150만 명입니다. 지금 이 관광 수입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광 수입 자체가 일반 관광객이냐 아니면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연계된 마이스에 관련된 마이스 관광객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씀씀이가 1.8배가 높은 게 마이스 관광객입니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돈을 쓰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역 자체의 시장 경제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2롯데월드는. 그래서 쇼핑몰과 면세점, 그다음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그다음에 어떤 그 종사자들이 2만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그 입지 조건이나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한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자체도 7조 원이기 때문에 연간 7조 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장 경제에 많은 이로움을 담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또 그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또 바로 옆에 있죠. 한정거장입니다. 잠실운전장 개발 사업이 또 이제 눈앞에 있는데 완공 시기는 한 202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시고 향후에 8년 정도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떤 시세가 많이 오름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 가치나 어떤 가치적인 상승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2롯데월드의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까지 이런 굵직굵직한 대규모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유입인구 증가는 물론 함께 지가 상승도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위치, 입지와 지금 호재를 살펴봤는데 건물의 모습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물건 자체는요, 여기에서 약 73m입니다. 그래서 매우 가깝고 건물의 어떤 특징은 석재 외장 타일이나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또 인근 지역에 약 100여 개 정도의 건물을 지은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6m 도로와 10m 도로 코너에 접해 있는 그러한 대지 위에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적인 부분, 나중에 황금성마저도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즘에 또 1.5룸 구조가 많이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투룸은 임차 가격적인 부분이 높고 원룸은 또 생활하기에 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생활의 어떤 용이함을 위해서 1.5룸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룸 구조도 있고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코너 건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요. 여기에 1.5룸 구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격적인 매력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매매가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넓은 1.5룸 불량 원룸 구조입니다. 그런데 2억 3,500이면 그 지역 자체의 원룸 자체가 2억 4천대입니다. 2억 3,500에 불량 원룸으로 매매를 할 수 있고요. 임대 예상가는 전세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을 때 3,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는 대출을 제하시고 대출 1억 4천 정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억 4천 정도 되는데요. 대출과 그다음에 보증금을 제하시면 8,500만 원이면 월세 투자 가능합니다. 네, 정말 살기 좋은 동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주택 확인해봤고요. 우리 이어서 김원준 전무이사님의 부동산 알짜 정보도 만나러 떠나볼게요.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주택입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2018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4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되네요. 네, 이번에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의 물건인데요. 아무래도 신촌역 인근이라고 하니까 주변 대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뭐 이런 관련 사람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변에 바로 대학교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곳 대신동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요. 역에서는 10분 정도가 걸리지만 바로 연세대와 이대 그 사이, 그 위쪽에 위치해 있는 숨어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해 보신다면 하숙이라고 붙어있는 푯말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래되고 노후된 하숙집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집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팔려고 내놓지를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이렇게 희소한 지역에서도 희귀한 지역에서도 신축으로 나오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곳 일단은 이화여대 정문에서는 도보로 약 5분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연대 후문은 1분입니다. 걸어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하숙 지역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신촌역과 가까이 있고 다양한 그 상권들의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지만 오늘 주 포인트는 그걸로 잡지 않겠습니다. 이 주변에 펼쳐져 있는 업무 지역까지 얼마나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지를 내다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물건지 바로 앞쪽에 스타벅스가 위치해 있고 그 바로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는데요. 일단 그 광화문 지역, 업무 밀집 지역이죠. 광화문과 이쪽 경복궁의 일대에 있는 회사들까지 차량을 이용한다면 7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13분, 그리고 서울시청까지는 차량 이용하면 14분, 대중교통 버스 이용해서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로 같은 경우에도 차량 이용해서는 16분, 대중교통 이용해서는 21분이 소요가 되고요. 그것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바로 문화와 방송이 펼쳐져 있는 지역이죠. 자, 이곳까지는 차량 이용해서 16분,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는 17분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까지도 차량 이용해서 20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30분이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서울 중심권에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까지 대중교통과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더욱더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만 7곳, 중학교 5곳, 그리고 고등학교가 4곳이 펼쳐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 수가 7,000명입니다. 자, 이러한 직장인들의 수요까지도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학생수와 임직원이 2만 5천 명,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명 정도가 이곳에 바로 근무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 이러한 수요들을 노려서 이 지역에 하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이 지역 매매, 거래 쉽게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신다라면 이 지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수요뿐만 아니라 편리한 교통으로 직주 근접의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개발 허재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꾸준하게 월세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곳이 신촌 인근에 있다 보니까 서울 2030 플랜에서도 서북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3도심 7광역 그리고 12지역에서 서북생활권의 이제 본미에 들어가게 되면서도 신촌 지역 거점으로서의 다양한 개발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는 상권이 조금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이렇게 좋은 입지에 좋은 환경, 상권이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리는 없겠죠.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 4대 거점 전략계획 같은 경우에도 상암과 홍대, 합정, 공덕 이렇게 총 4곳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곳 특히 홍대 앞쪽과 이쪽 합정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문화와 예술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개발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마포 쪽과 서대문구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관광객이면서도 앞으로 서울을 먹여 살릴 그러한 수요자들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를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신촌 도시재생 사업 역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 신촌과 이대거리 약 43만 제곱미터의 다양한 높은 금액이 투자가 돼서 이 지역을 관광 코스화하고 많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문화 지역으로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술만 먹고 유흥이 벌어졌던 지역이라면 이제는 축제가 벌어지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바로 부가현 뉴타운이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1-1구역, 1-2구역,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구역과 앞으로 3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이주가 시작이 되게 된다라면 그 주변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주변 지역에 집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그런 건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주택들은 상당히 희소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편하게 보내면서 직주 근접 좋은 지역이 바로 이거 서대문구 대신동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권 활성화와 함께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이 다세주택 건물 내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곳 하숙집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건물은 원룸과 투룸 구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다양한 옵션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뿐만 아니라 자세한 뭐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 들어갈 예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투룸 같은 경우에도 내부 구조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평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 대학 보내면서도 실거주가 가능하고 직주 근접 여건도 좋기 때문에 가족 단위 수요층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만들어진다라고 내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층수나 그 향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가격대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가격이 투룸 매매가 2억 8천만 원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곳 전세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수요자가 있는 반면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는 약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이죠. 처음에는 갭투자 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월세로 하숙집으로 전환시켜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늘 탄탄한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주택 알아봤고요. 우리 이어서 이성우 대표의 부동산 알짜 정보 만나러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 강남구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티역 인근이고요. 2018년 8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3층에 방 2개와 주방, 욕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9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500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2호선 역삼역, 분당선 한티역 인근에 있는 다세주택입니다. 역삼역과 한티역 하면 직장인의 임대 수요, 여기에 학부모님들의 인기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곳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의 임대 수요, 학부모의 어떤 인기적인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직장인 인구들이 많은 테헤란로와 가까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걸어서 한 5분 정도면 매물까지 도착을 합니다. 테헤란로에서 한 600m 정도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입니다. 거기다가 테헤란로 자체가 많이 그 공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게임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 지역 자체의 임차인 구성들이 지금 O2O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배달의 민족이나 어떤 다방이나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들 자체의 어떤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면서 직장인이 풍부하면서 인근 지역의 어떤 임차 수요로 인해서 어떤 가격적인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군 수요인데요. 그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학군과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지역의 어떤 집가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대치동 하면 이런 학군에서 유명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치동보다는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때 많은 어떤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학군을 보게 되면 역삼초나 역삼중, 그다음에 진선여고, 숙명여고, 당국 사대부고, 중앙사대부고 이렇게 강남에 8학군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도곡공원이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 도심 중에서 가장 큰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좀 머리 아프시죠? 이런 공원
숲이 많이 우거진 곳에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향후에 어떤 이익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든 여건이 잘 구성이 돼 있는 입지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테헤란로까지 도보로 5분, 6분 정말 직주 근접의 매력이 굉장한 곳이고요. 여기에 명문학군까지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개발 허재도 한번 짚어볼게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바로 근거리에 있죠.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완성이 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봉은사에서 그다음에 코엑스 그리고 한전부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비즈니스 글로벌 센터까지 어떤 보행자 도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탄천변을 지나서 종합운동장을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막혀 있는데 올림픽대로를 지하로 만들고 그다음에 상층부에는 녹지 공간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을 통해서 한강까지 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녹지 공간이 우수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 보행할 수 있는 공간들 자체를 늘리면서 세계적인 랜드마크의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포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면 약 한 2025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이 어떤 양도세, 중과세까지 혜택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한다면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는 2025년, 2026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 정도에 지금 투자를 하고 8년 정도 지나서 바로 매도 타이밍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단 직장인 인구와 그다음에 유동 인구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산승 복합센터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 인구나 상권의 확대 그다음에 직장인 인구가 그만큼 대폭 늘어나면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까지 이런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 유입인구 증가, 집가 상승, 임대 수요 증가까지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곳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개발 호재를 확인해봤고 건물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건물이 6층 중에 3층입니다. 지금 설명한 그 호실 자체는 남서양 구조로 돼 있는 호실입니다. 그래서 해가 잘 들어오고 채광이 좋은 호실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대리석 외관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부분이 깔끔하고 럭셔리한 분위기가 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물건들 자체가 많은 건물을 지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선호를 하는 그러한 건물이다라고 정리하고요. 하이그로시 싱크 가구나 LED 조명 그리고 다양한 옵션이 다 완비가 돼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그런 상황인데요. 전기 자동차 충전 배선까지 미래를 위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한 그러한 건물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채광 굉장히 중요하죠. 채광이 우수한 곳이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 가격적인 메리트도 함께 챙겨가 볼게요. 네, 매매가가 3억 1천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투룸 구조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매매가가 3억 1천만 원, 전세는 2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 4,5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거기에 월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인데요. 지금 제가 말한 전세가와 지금 임대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임대를 맞추는 조건입니다. 임대 계약 그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는 분양 잔금을 전세 잔금을 분양 잔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500만 원 실투자금이 4,500만 원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소액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투자해 볼 수 있는 다세주택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마지막 알짜 정보까지 챙겨가 봅니다. 김원주 전무이사가 준비해 오신 부동산 알짜 정보, 이번에는 송파구로 떠나볼게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주택입니다. 8호선 송파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8년 4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중 5층에 방 2개와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만 원, 예상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활용했을 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4천만 원, 월세 시 1억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8호선 송파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의 물건입니다. 송파구 하면 정말 최고의 입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 이 송파구 지역 중에서도 이 송파동 다양한 학교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도 개발 호재가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곳은 송파역에서 도보로 약 4분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물건지 주변으로 다양한 학교들 초중 고등학교가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니라 반경 한 500m만 보더라도 6곳, 7곳이 넘는 학교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거주까지 염두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구매를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자녀분들 입주를 시켜서 손자들까지도 학교 편하게 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학군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매매까지도 손쉽게 이루어진다라고 내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송파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대로를 바로 건너게 된다면 송파 헬리오시티가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송파 헬리오시티 대단지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이곳이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이제는 아파트와 이런 다세대 주택의 수요자들은 이제 나눠졌다라고 바라보신다라면 조금은 더 안심할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내다보실 수 있겠습니다. 송파권역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쏟아져 나올 물량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의 물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수요자들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 학생 수요자들, 직주 근접 여건을 따지는 직장인들의 수요자들은 많이 있지만 다세대 주택의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초중고 학교들이 가깝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에 주변 상권과 생활인프라, 녹지 공간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셨는데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 지하철역이 근처에 생기면 더욱더 좋겠죠. 지금 송파역도 가까이에 있지만 9호선 새로운 역이 그 주변에 생길 예정입니다. 지금 송파 지역들을 방문해 보신다면 도로가 다 뒤집어져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곳 물건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9호선 역까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송파동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 송파 수서에 SRT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선들 향후에 GTX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 교통적인 여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 삼성동에서 잠실까지 크게 연결이 되게 되겠는데요. 잠실권역과 삼성동의 집값 상당히 비싸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가족 단위 수요층들이 어디로 이사를 갈지, 직장이 바로 이곳 근처라면 어디에 거주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향후에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다 입점을 하게 된다면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이곳에 상주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고용 창출 효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현재 물건지에서 바로 이곳 타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송파동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이 상당히 유명하죠. 가락시장 같은 경우 현재 절반 정도가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모습으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끌어오는 그러한 시장으로 변모가 되었는데요. 이곳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송파동 지역입니다. 향후에 이곳이 모두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된다면 정말 많은 물류가 이동을 하고 많은 상권들의 확보가 가능하면서도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송파구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관광객들과 이 지역의 물류의 이동량이 엄청난 지역입니다.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 주변 지역들이 역시 송파구의 이 물류량에 따라서 더욱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개발의 중심지로서의 동남권의 중심지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호선 개통을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누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건물이 4월, 이번 달 완료되는 물건인데 지금도 직접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건물 같은 게 거의 완성 단계라 내다보시면 되겠고요. 도로가 두 변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물량이 5층에 2개만 남아 있는데 지금 5층에 있는 투룸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면서도 바로 앞에 또 도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2개가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곳 같은 경우 투자를 하고 실거주까지 염두에 두셔도 아깝지 않은 건물이다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도 좋고 호재도 좋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도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2억 9천만 원대로 접근 가능하시겠고요. 전세 예상가가 2억 5천에서 6천 정도로 내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요 정보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실전 부동산 고고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지역의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M&T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전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